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8월 18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겠고요. 역시 기존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그리고 또 뭐 추천주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그리고 시황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또 비도 오고 뭐 날씨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넷을 골라봤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G 관련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5G 안테나를 양산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단기 흐름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5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으면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어쨌든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7,000원 근처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단기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5G 테마가 엄청나게 강하다 그랬을 때는 뭐 대충 조정받으면 좀 접근해도 되는데, 5G 테마가 그 정도 흐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고요. 5G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롱투코리아예요. 롱투코리아는 게임주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일단 급등,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 언뜻 보면 흐름이 끝나는 흐름이에요. 지금 보면 끝나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 이 급등했던 게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슈나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니까 121선 이하에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뭐 한 번 정도 접근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는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인버스. 자, 추천주죠. 인버스는 지금 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추천을 드렸던 게 이쪽,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인버스는 이제 실전에서는 여기에서 한번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이쪽에서 추천을 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인버스는 뭐 계속 한번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접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버스는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1900선 근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야, 이 정도면은 뭐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라인까지 왔으니까 조정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길게 보면은 그 전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도 있었죠.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는 지수가 여기서 멈출 것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버스는 좀 끌고 가보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버스 보유자들은 끌고 가보시기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접근해야 되는데 조정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인데요.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코스피 하락했죠.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죠. 코스피는 확실히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좀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흐름이 조금 그나마 나았어요. 괜찮았어요. 590이었었는데 591로 끝났죠. 자, 뭐 코스닥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가 조금 뭐 반등한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이런 흐름 덕분에 뭐 조금 반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다. 뭐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코스피는 약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가 약했죠. 근데 재밌는 게 역시 전기전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전기전자가 상승했죠. 전기전자가 왜 상승했을까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약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이나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자, 대형주는 이미 저점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한참 위에요. 이게 불안한 요소라는 것이죠. 다른 종목들이 다 가고 삼성전자가 안 좋다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만 반등하면 지수가 반등하는데 지금은 반대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확 꺾이면은 지수가 확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을까요?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 향후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상태가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흐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뭐 최근에 뭐 거의 아주 그냥 그 동네북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본 쪽에서 역시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보고 집중 공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한국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수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번 주에 수요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수요일에 1950선을 넘어갔었어요. 여기에서 좀 버텼으면은 조금 꾸역꾸역 조금 더 꾸역꾸역 뭐 버티거나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반등하면 뭐 최대로 보면 1985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수는 단기 반등은 나왔다. 현재 상태로는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에요. 미국 시장. 자, 보시면 이번 주 보시면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하락했죠. 등락이 계속 거듭됐어요. 화요일에 급등, 수요일에 급락. 자, 한국은 목요일에 쉬었었죠. 그래서 수요일에 급등, 결국은 금요일에 하락. 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금요일에 그나마 잘 버텼어요. 미국 시장이 화요일에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심하게 빠졌어요. 급락세였는데 한국은 그나마 좀 버텼습니다.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된 그런 상태로 나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흐름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국 시장이 버텨주느냐, 반등이 나와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여기에서 그냥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도 가격적으로는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보면 참 등치가 못한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등치는 정말, 산만해가지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무슨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도 아닐 텐데 발언만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숨기면서 강성 발언을 할 때는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드럽게 나올 때는 마음을 좀 감추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바뀌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인데요.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미국도 조금 한계에 온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으로는 역사상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적으로 하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좀 불안하다. 뭐 좀 한계를 노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자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버텼어요. 근데 이번 주에 지수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 추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또 뭐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아요. 이전에는 매수를 조금 했었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8월 초에 약간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버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큼 그 정도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뭐 그런 흐름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버티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제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여건까지는 아니죠. 물론 여기에서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코스피에서 쫙 같이 매수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뭐 선물 쪽에서 좀 땡겨준다 그랬을 때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파생 쪽에서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기관이 5월 말 그리고 외국인들도 5월 말부터 같이 좀 매수하는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기관은 물론 이제 6월 말부터 좀 다시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자, 7월 30일까지는 매수를 해줬어요. 5월 말부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전반적인 트렌드가. 근데 지수가 어떻습니까?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매수가 전반적으로 했어요. 수급이 뭐, 누구 어느 한쪽에서 막 던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가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거의 제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밀려버렸어요. 자, 수급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쭉 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선물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8월 초에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수급 쪽으로는 약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쭉 밀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의 어떤 수급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 이런 것들도 믿음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매수할 때 어떤 매수세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매도할 때는 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래요. 분위기가 다운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은 지수가 빠졌다는 것이죠. 지수가 결국은 빠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수급을 한번 길게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뭐 작년 말부터 대비하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이고 기관도 매수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작년 말부터. 자, 그러면은 12월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가 최소한 좀 버티거나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수는 밀려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어쨌든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도에 대한 어떤 반응이 더 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뭐 이 정도로 뭐 이 정도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가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뭐 조금만 매수를 해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트렌드도 좋아지고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질 텐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흐름 자체가 한국은 꺾였어요. 꺾인 지가 오래됐는데 반도체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원래 업황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또 생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중국이 피해를 보거든요. 뭐 중국은 이제는 우리도 강대국이다, 강한 나라다. 미국하고 계속 부딪히겠다. 뭐 이런 얘기, 뭐 한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한테 뭐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최근에 하는 얘기하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계속 부딪히면은요. 중국도 이게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 완벽하게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쭉 성장을 하다가 이 중간에 좀 멈춰버리면은 그게 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미국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노리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한국을 골탕 먹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국을 힘들게 만들려는 게 일종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본 쪽으로서는 뭐 시간만 이게 계속 간다고 해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알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쉽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가 않고요. 일본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맞아 간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파생이나 이런 쪽에서 흐름이 조금 반등을 만들 수도 있고 반등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거의 뭐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추세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다시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좀 반등이 나와주느냐, 그 정도의 싸움이에요. 너무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미국이 급등을 해놓으니까 조금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야간 선물이 반응이 거의 없죠. 금요일에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반등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급락했다가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라서 이래요. 월요일에 미국 선물이 다시 좋다 그랬을 때는 강하다 그러면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찌글찌글하면서 약한 흐름, 그런 흐름이 예상돼요. 결국은 조금 혼조세 구간에서 약한 상태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뭐 미국이 급락한다거나 또 악재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저점을 깨고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왜냐하면은 일본 쪽에서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냥 좀 약간 뭐 릴렉스 한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약간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간을 좀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국을 좀 일종의 쪼인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흐름을 만들 텐데 당분간은 어떤 뭐 명분을 만들 그럴 상황도 되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약간 혼조세의 흐름, 찌글찌글한 흐름 그 정도가 예상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약간 또 타이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상하는 흐름은 뭐 그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변수만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주는 혼조세 정도의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약한 흐름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은 항상 주목하세요. 뭐 홍콩 사태도 있고 또 일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엄청난 뭐 강성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상승시킬 변수보다는 하락시킬 변수가 훨씬 많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인버스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정상적이라면은 주식 비중이 많아도 50%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한 30% 정도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가 지수 저점이라고 그러면은 주식 비중 100% 늘려야죠. 근데 지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더라도 30% 이하 정도로 단기 매매만 반복하는 그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일본 관련주들 뭐 단기 매매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산주들이 좋은데요. 수산주들 뭐 조정받으면 들어간다든지 뭐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산주들은 그동안 쭉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들으셨던 분들은 좀 활용하셨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잘 움직이는 종목 정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에 잘 움직였었다가도 지금 흐름이 완전히 끊긴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할 만한 테마가 그나마 뭐 일본 쪽과 관련된 종목들 단기 매매 정도 반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시즌이 됐어요. 미세먼지, 5G. 5G는 어차피 추세적이니까 저점 확인 후에 접근하시면 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월이 가기 전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확 밀리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충분히 또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도 서서히 관심을 갖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건 역시 일본 쪽과 관련된 종목들, 조정 확실히 받은 종목들 단기 매매 정도, 이 정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산주들이 움직임이 좋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관심 갖기 바라겠고요. 급등한 종목들 접근하지 마시고 가격 메리트 발생한 종목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관련주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자, 이 왼쪽에서부터요, 모아놓은 거 오른쪽 끝까지 다 일본 관련주들입니다. 다 일본 관련주들이니까 뭐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흐름도 보고 기술적인 흐름도 보고 또 분위기도 보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좀 관리에 주력하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8월 1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